저는 불암고 영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3년 커리큘럼 먼저 말씀드릴 건데 저희 1학년이니까 1학년만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내신 준비, 방학 때는 그 모의고사 준비, 다시 내신 준비, 그 다음에 모의고사 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정기고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제 범위는요. 교과서는 항상 2개, 그 다음에 부교재는 약 20지문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듣기가 항상 한 학기에 한 번씩은 출제가 돼요. 그 듣기는 모의고사 듣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30문항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거의 30문항으로만 아마 대동소이하게 나올 거예요. 중간고사는 듣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객관식이 이렇게 나오고 듣기는 보면은 8문항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0문항이니까 나머지 22문항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죠. 반면에 기말고사에 보시면은 듣기가 빠지고 듣기 자리를 서술형에 채우게 돼요. 서술형은 5문항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25문제가 객관식에서 나오게 되죠. 그럼 2학기 가시면 이게 반대가 돼요. 2학기 중간고사 때 서술형이 나오고 기말고사 때 듣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시간은 원래 중학교 때는 45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50분, 5분 늘어나고요. 대신에 문항수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난이도 자체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합니다. 영어 내신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렵다 진짜 많은 소스에서 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도 어머님들이 전화 많이 오세요. 애가 중학교 때는 A등급이었는데 이번에 막 4등급 받아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전화 오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각오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험 성적이요. 어머님들 시험 성적이 중간 기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 기말은 각각 30%가 들어가고 나머지 40%는 수행평가에서 나와요. 수행평가는 다 만점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깎이면 등수가 내려갑니다. 그거를 이제 다음번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왼쪽 보시면 돼요. 9등급 체제고 이제 여러분들 5등급 체제로 나오겠죠? 9등급 체제에 지금 제가 가진 데이터들 이거보다 더 많은데 추려서 넣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22등이랑 24등에 한번 주목을 해주실래요? 22등은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중간 기말 합치면 200점이잖아요. 그럼 저 친구 169.3점 받은 거예요. 근데 24등인 친구가 173.2점으로 훨씬 더 높죠. 문제를 더 맞춘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왜 등수가 낮을까요? 수행에서 마이너스 2점 까였거든요. 이거 하나로 등수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잘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수행을 학원에서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원 도움을 못 받게 그 수업에서 다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몇 점 맞아야 2등급 받을까?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 저기 지금 2등급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싹 다 요 1등급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지금 1등급이 25등까지 1등급이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친구 점수가 24등이 173.3이에요. 그러면 평균 때려보면 한 85점 정도? 그래서 한 85점 정도 받으면 1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등급도 여러분 초반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2등급 점수 보시면 52등이 137.8점이죠. 그러면 한 망해서 60점 받았어. 그 다음에 좀 열심히 해서 70점 받았어. 그러면
2등급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0점 받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이상한 거 하나 보이시지 않나요? 저기 5등급에 두 개 합친 점수가 70.8점인 친구 있죠?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왜 70.8점밖에 못 받나요? 그럼 거의 뭐 45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은 거잖아요. 35점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죠? 저 친구는 1학년 시험이 다 끝나고 저한테 온 친구예요. 왜 들어왔냐? 저기 제일 위에 보면 17등 친구 보이죠? 저 친구의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저 친구가 원래 130등인 친구랑 중간고사 점수가 똑같았어요. 망하고 나서 혼자 있었던 거거든요. 망하고 나서 이거 나 학원 도움 받아야겠다 싶어서 저한테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반 1등이 됐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130이 왔어요. 저한테. 저 좀 어떻게 해달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올렸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자료에는 없어요, 어머님들. 보셔야 돼요. 아마 여기 안 보이실 거예요. 뒷자리 앉으신 분들. 전혀 안 보이실 거거든요. 대충 설명 드릴게요. 일단 킬러는요. 킬러는 말씀드릴게요. 킬러는 일치불일치랑 영영불이. 얘네가 킬러입니다. 진짜 1등급 킬러예요. 일치불일치는 글 내용 다 암기해 갔는데 뭐 이거 맞고 틀리고 인데 왜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혹시 여러분들 second to none 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second도 들어봤고 to도 들어봤고 none도 들어봤잖아요.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죠? 이거 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라 잘 몰라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한테도 second가 안 된다는 뜻으로 1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내가 지문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런 표현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내용 일치 불일치를 개수를 세서 맞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가 뭐 1, 2, 3, 4, 5, 6, 7, 8, 8개의 이제 문장을 줘요.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뭐가 틀렸어 하나 고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맞는 거 개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러인 거예요. 이거는 1등급 애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가도 그 자리에서 판단 한 번 잘못하면은 바로 미스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1등급 이제 나누는 문제고 그 다음이 이제 어법 어휘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어법도 힘들어하고 어휘도 힘들어하죠. 보통. 거기가 이제 약간 중위권을 가르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몇 개 더 맞추고 몇 개 더 틀리고 이런 걸로 이제 갑니다. 어쨌든 아까 내용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길래 점수가 오르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듣기인데요. 듣기. 어머님들 보통 선생님들이 문제를 사오시거든요. 문제 은행이 있어요. 거기서 사오시는데 듣기를 보통 이제 듣기는 시험을 잘 안 내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듣기 문제가 없어요. 못 사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크립트만 달달달 외워줘. 스크립트 빈칸 뚫어서 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그리고 애들이 스크립트를 다 외웠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듣기 이제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듣기에서 틀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거 듣기 문제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시험 이제 다 타자를 제가 직접 치거든요. 직접 치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고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변형시켰고 어떤 원리로 변형시키고 어디서 오답을 내는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머릿속에 저장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니까 애들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친구가 듣기 수업 너무 잘 받아서 듣기 다 맞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제목 이런 것도 제목만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글을 다 암기해 가는데 주제를 다 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도 제목을 틀려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요. 제목 문제를 어떻게 하면 애들이 헷갈리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반영해서 어렵게 만든 제목 문제는 살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살 수가 없어요. 애들이 다 연습 문제라고 풀어가잖아요. 주제 문제나 뭐 다 풀어가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문제는 어떠냐면은 난이도 중하밖에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풀어서 자기가 맞췄어도 시험에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나오거든요. 불암고 선생님들 머리 좋습니다. 문제 진짜 잘 만드세요. 진짜 꼼꼼 하나도 허투루 만든 문제가 없고요. 하나도 쉬운 문제가 없어요. 다 어려워요. 영역별로 다 어렵게 내요. 그래서 이거 수업 진도만 나갔더니 애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문제를 직접 만들고 이제 제목만 틀린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 문제 선생님 너무 부족해요. 좀 더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아예 제목 파트로 문제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부계제 문제를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만든 약간 중상 정도의 문제고 여기가 이제 실제 시험,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서 실전 모의고사 칠 때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어법입니다. 어법은 보통은 저기 위에 보이는 사진에 보이시면은 요렇게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요. 보통 연습시킬 때 저걸로 시켜요. 그럼 애들은 저거를 싸그리 외워요. 원리를 몰라요. 문법 원리를 모르고 그냥 저대로 외우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저렇게 안 나오고 바꿔서 나오잖아요. 근데 애들은 원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이런 것도 해요. 또 외우는 애들은 보통 문법 기반이 약해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애들은 자기가 힘든 걸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 그 말은 그냥 고통스러웠어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공부가 된 게 아니죠. 그 상태로 들어가요. 시험을 치러 들어가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자료를 위에 거를 줬다가 위에 거 다 풀리고 난 다음에는 문제를 다시 이 학교 시스템대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맞거든요. 저 왼쪽, 저 위에 자료에서 애들 다 맞거든요. 여기서 다 틀려요. 그럼 거기서 다시 애들이 메타인지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원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는 게 2, 3등급이에요. 그럼 4등급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들은 아예 개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선생님 제발 저 문법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대신 그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수업 6시인데 항상 4시에 불렀어요. 불암고 일찍 끝나거든요. 한 3시 반이면 끝나요. 바로 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러요. 불러가지고 과외예요. 일단 1대1 과외. 그래가지고 걔를 앉혀놓고 이런 지문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문법 책을 줘요. 그냥 매번 뭐 수일치면 수일치, 수동태면 수동태, 뭐 분사구문이면 분사구문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하나씩 줬어요. 그냥 냅다 풀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본인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풀면은 틀려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시작이에요. 나 이거 제대로 아는 거 아니었구나. 그리고 제가 채점해주면서 보여요. 뭐가 잘못되고 어떤 지식이 없는지 보여요. 그럼 걔한테 그거 알려주고 거기서 이제 진짜로 이제 거기서 진짜 배움을 얻는 거죠. 배움을 얻고 그러면 그 친구의 그 다음 이제 진짜 찐 본 수업 들어갔을 때 태도가 달라져요. 눈빛이 다르고요. 자신감에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가 항상 후기를 모으는데 그 후기에 항상 적혀 있어요. 그렇게 1대1로 그걸 이제 수업 전 클리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완전 그냥 없던 거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붙였는데 그게 제일 도움됐다. 그때 질문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없애고 질문하면서 모르는 거 알아냈었고 모르는 거 알고 나니까 자신감까지 생기더라. 다음부터는 질문하는 거에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애들이 해달라 해서 했다가 이제는 이제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딱 보고 문법 안 되는 친구들 그럼 불러요. 야, 이때 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봐줘요. 앉혀놓고 다 봐줘요. 그러면 애들이 실력이 진짜 늘어요. 문법을 맞추기 시작해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또 문제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애들이 문장을 외운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워요. 나는 예쁘다. 예를 들어 이렇게 외웠다 칩시다.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냐면 나는 안을 붙여요. 안. 그럼 뒤에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나는 예쁘단. 나는 안 못생겼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나는 예쁘다, 나는 예쁘다, 나는 예쁘다, 예쁘다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이 분명히 있는데 안을 못 보고 뒤에 못생겼다 나오니까 이거 틀렸어 이러면서 체크를 해요. 바로 틀리죠, 그러면은. 못생겼다 맞잖아요. 근데 이거면 이제 한 3등급이에요. 4등급 애들은 여기 나와 있는 못생겼다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모르는 단어니까 일단 넘어가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 수업을 할 때 이거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 문장이 첫 번째 어떻게 변형되는지까지 변형된 문장까지 다 줬어요. 이것까지 다 외우게 시켰어요. 그리고 단어 문제가 나올 법한 그 단어에 유의어겠죠? 유의어 쓰고 반의어 쓰고 한 다음에 이거 시험을 다 봤거든요. 진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고 애들이. 이렇게 해서 점수 올리는 거예요. 어머니. 쉽게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아까 그 킬러라고 말씀드렸던 영영풀이인데요. 영영풀이는 교과서에서밖에 안 나오고 교과서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예 교과서에 있는 단어 영영풀이 나올 만한 거 싹 다 이제 리스트 준 다음에 이거 이제 위에 이렇게 단어 모아놓고 빈칸 뚫은 다음에 이 내용에 해당하는 단어 뭐냐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에서 아예 영영풀이 문제를 내주죠. 그런 걸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영풀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암고 제일 좋아하는 게 개수색이거든요. 여기서 틀린 영영풀이가 몇 개냐? 진짜 문제 많이 내거든요. 많이 틀리죠. 여기 완전 1등급 자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력이 되는 친구들도 운이에요. 운으로 맞추고 운으로 틀리고 그 정도로 어렵게 내요. 왜냐하면은 이 영영풀이 내용을 그럴듯한데 살짝 틀리게 이렇게 내요. 진짜 한 끗 차이로. 그래서 어려워해요, 애들이. 거의 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요약 문제인데요. 요약 문제. 애들이 글을 알아도 요약으로 주면은 다시 또 막 새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한 문장도 어떻게 변형해서 낼 수 있는지를 예시를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이거 실전 모의고사 이제 갖고 온 건데 실전 모의고사 낼 때도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니까 여기서도 너네 한번 연습해 볼래? 라는 식으로 미리 줘요. 그러면 익숙해져요. 이런 패턴에 애들이. 그래서 이걸 맞춰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 어떤 문단이 예를 들면 문단 A, B, C가 있으면 B, C, A냐, C, B, A냐, A, B, C냐 이런 거 순서 맞추기예요. 애들이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분명히 한 지문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 건데 요 한 지문에 대해 만약에 문제의 유형이 바꾸잖아요. 다 다르게 느껴요. 다 다르게. 그래서 유형별로 다 연습시켜야 돼요. 모든 유형, 한 지문에 유형 문제를 다 만들어야 돼요. 이거 제가 다 만든 거든요. 어떻게 연습시키냐면은 여기 문단으로 주잖아요. 저는 그냥 문장으로 줘요. 문장을 다 배열해야 돼요. 이거 하면은 애들 이거 절대 안 틀립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얻은 진리입니다. 문장으로 주면 문단으로 줬을 때 안 틀리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어머님들. 서술형인데요. 불암고의 서술형은 솔직히 말해 킬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변형이 없이 내요. 거의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약간 언지를 줘요. 이런 거 약간 서술형으로 나올 법하다 이렇게 언지를 줘요. 그럼 저는 애들한테 그 소스를 듣고 미리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직보 때 했던 자료, 오른쪽이 직보 때 했던 자료거든요. 요거 그대로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맞춘 게 아니고요. 변형이 없어서 그런 건 맞는데 여기에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선생님들의 분석과 사실 노하우에서 나오는 거죠. 그 자랑이었습니다.
아무튼 네,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이런 거는 맞출 수 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이걸 서술형을 틀려왔어. 친구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시험이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아까 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서술형 강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엄연식 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술형 채점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 이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애들이 항의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항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막 늘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는 사실 까봐야 알 것 같아요. 특히 제 생각은 반반이에요. 바뀔 수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서술형을 그 강화시키는 그 비율, 그러니까 기준 같은 게, 공문 같은 게 날아오잖아요. 제가 그 공문을 봤는데 지금 불암고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또 불암고는 공립이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의 말을 들어야 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를 하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짜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열어봐야. 이게 왼쪽은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왔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배점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유형을 보시면 어법이 7문제, 어휘가 6문제, 일치불일치 4문제, 그 다음에 주제 파악 4문제. 놀랍죠? 주제 파악이 4문제나 나왔어요. 아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애들이 주제 파악 문제 엄청 어려워한다는 거를. 쉬울 것 같은데 애들이 틀린다니까요. 어법이야 뭐 당연히 많이 내죠. 그 다음에 불안과 어휘 문제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어휘 정말 많이 시키는 거고요. 일치불일치 아까 말했듯이 제 1컷 나누는 그거라고 했죠. 꽤 많이 냅니다. 배점은 어머님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거 어머님들이 원하셔서 제가 올린 거지 전혀 유의미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점이면 어려울 것 같아서 애들이 틀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막 3점짜리에서도 틀리고 2.9점에서도 틀리고 4점이라고 다 틀리고 4점은 맞추는데 2.9점 틀리고 이런다니까요. 배점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의 약점이 어디냐가 상관이 있는 거죠. 본인의 약점이 어법인데 2.9점이 어법으로 나왔어. 그럼 어법 틀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배점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브라운고 쌤들이 문제를 잘 내시는데 하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난이도 조절 못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정도면 쉬워 이러면서 냈어요. 애들은 와장창인 거예요. 저 작년 중간고사가 평균이 34.9점이었어요. 34.9점. 그 아까 1등한 친구 있죠? 그 친구 174.5점인가 이랬잖아요. 두 개 합쳤을 때. 중간고사 때 74.5점이었고요. 기말고사 때가 100점이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중간고사 때 나락갔잖아요. 애들이 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 쉽게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난이도 조절 못한다 했잖아요. 너무 쉽게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100점이 나온 거예요. 애들이 20점씩 점수가 올랐다니까요. 20점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도 조절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배점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약한 유형을 얼마나 공략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야. 학생마다 다 다르거든요. 약점이. 그걸 선생님이 잡아주는 게 학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난이도 들쭉날쭉, 배점 의미 없고, 여기 많이 나오는 유형, 가장 중요한 유형도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야 돼요. 지문 숙지는 기본인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지문을 다양한 유형으로 준비해서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여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해석하죠. 그 다음에는 문법이랑 어휘를 중요하게 이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해석했다고 애들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눈으로, 그러니까 해석은 다 했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요 내용 파악을 다시 시켜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저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단어 말씀드렸죠? 그냥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반이어까지 싹 다 외워야 된다. 싹 다. 그러고 나서 연습 문제, 이제 문제풀이 하는 건데, 저 문제풀이는 그냥 제가 사서 오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들. 연습하라고 주는 문제고요. 제일 저의 시그니처는 어디냐면 여기 실전 모의고사, 실전. 제가 문제 다 만드는 거고 3회로 나갈 건데, 여기서 애들이 제일 도움된 거, 이 중에 제일 도움된 건 뭐야? 하면 실전 모의고사랑 약점 보완. 그러니까 수업 전에 와가지고 저랑 1대1로 막 해가지고 했던 그 약점 보완. 이거 두 개가 자기 성적 향상에 제일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직보고요. 그럼 이게 이제 제 교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 3회독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회독 문제풀이 끝. 보통 이럴 거예요. 근데 저는 2회독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두고 수업을 2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 탁 끝내고 애들 다 까먹어요. 다 까먹으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2회독 하는 거예요. 1회독 때는 엄청 자세하게 하죠. 준비 다, 막 여기 유반이어 다 있고 문법 다 있고 해석 여기 나오고. 이거 작년에 썼던 교재인데 제가 이번에는 교재를 리뉴얼 했거든요. 예뻐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이 나왔던 내용 그대로 약간 복습 테스트 만들어요. 여기에 뭐 surprising, surprised 둘 중에 뭐가 정답이야? 현재 분사거든요. 현재 분사 형용사인데 명사를 수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명사를 수식해? 다 물어봐요. 하나하나 다 물어요. The other side의 지칭 대상이 뭐냐? violated의 유반이어가 뭐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쓰는 거죠. 이 잡듯이. 애들이 이거 엄청 눈물 울면서 이거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조금 바꿀 겁니다. 조금 더 이지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애들 수업 전에 불러가지고 왜 문법 문제풀이 시킨다 했잖아요. 그때 쓰는 자료예요. 그때 쓰는 자료. 애들이 이 자료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회독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2회독 한번 해야 되겠죠? 2회독 때는 뭘 하냐면은 문법이랑 단어에 집중을 했으면 이제는 내용에 집중을 할 차례예요. 내용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싹 문법이랑 단어 같은 거 싹 다 걷어내고 내용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한 정보값을 넣는 거예요. 뭐냐면 사진이에요. 사진을 많이 넣으면 애들이 조금 더 친숙해 하거든요. 그리고 컬러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자료를 주면은 애들 입장에선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어려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회독 자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회독으로 가면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 학생분들도 되게 많은데 불암고 딱 들어가시면 요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뺏겼어요. 폰트랑 요 구성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나올 만한 문제를 다 만든 거예요. 싹 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실전 시험 보듯이 이제 시험 치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요걸 이제 3번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늘죠, 애들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제 시간표는 주 2회 화목 6시부터 9시가 될 거고 이제 제가 아까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원래는 이런 게 없는데 그냥 어거지로 애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다가 여기 도움 되네? 해서 시스템으로 넣은 건데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되는데 앞 시간에 수업 전 클리닉 2시간, 그 다음에 수업 후 클리닉 1시간 이렇게 넣었어요. 수업 후 클리닉은 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벌칙같이 가는 거예요. 숙제를 안 했다든가 단어 시험을 통과를 못한 친구들 뒤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수업 전 클리닉은 원에서 오는 거죠. 본인이 약점 보완하고 싶어서 오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쌤 제발 뭐 좀 더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할 거 없는데 막 억지로 와요. 막 억지로 시켜요. 그러면 그런 시간인 거예요. 또 자기 관리 안 되는 친구들도 오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숙제가 내가 진짜 안 되는 애들 있거든요. 숙제 안 되는 애들. 단어 안 외워오는 애들. 그러면 내가 그거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이때 와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와서. 이거 이제 관리 방법인데요, 여러분.
저기 저 테스트 리포트랑 학부모 카톡 전송 있잖아요. 제가 사실 작년에는 애들이랑 너무 지지고 볶느라 거의 카톡 못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는 제가 잘 준비를 해서 이 카톡 전송을 잘 해보도록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